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의 이용재 팀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희 2차전지 테마 투자 솔루션 웹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요즘 2차전지 테마 투자 굉장히 핫한 테마로 떠오르면서 많은 분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에 맞춰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2차 전지 테마를 넘어 메가 트렌드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30분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오늘 할 이야기의 대부분 핵심 내용들이 바로 이 제목에 나와 있거든요. 2차 전지 테마를 넘어 메가 트렌드로. 이미 저희는 2차 전지 테마들이 메가 트렌드로 올라가는 걸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가 트렌드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걸. 그 과정에서 혁신은 일상에서 계속 마주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안 하는 것만큼 되게 안타까운 일은 없겠죠. 혁신을 마주했는데 투자는 안 했어. 그럼 되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메가 트렌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2차 전지 테마를 한번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투자 테마를 찾아야 되겠죠. 테마 투자를 하려면. 메가 트렌드로 갈 가능성이 있는 테마를 언제 찾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왜 2차 전지 ETF를 3개를 출시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같이 조망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2차 전지가 테마를 넘어서 메가 트렌드로 갈 가능성이 왜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요즘 2차 전지 테마가 굉장히 핫한 이유가, 핫한 거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세요. 2차 전지 테마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고점 아니냐 라는 얘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절대 고점이 아닌 게 지금 메가 트렌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직은. 지금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테마 ETF를 잘 활용하는 것은 테마 단계에서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메가 트렌드에서 파는 겁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 테마가 메가 트렌드가 됐냐? 그건 아직 아닌 거죠. 실제로 지금 주변에 도로에 전기차가 많아지긴 했죠. 그렇지만 내연기관차가 사라졌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혁신 테마 때 먼저 투자를 하고요. 메가 트렌드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 메가 트렌드로 갈 가능성 3가지를 꼽았습니다. 제가 시장 확대, 먼저 시장 확대가 하나 있어요.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확대될 것이다. 그 외에 다른 2차 전지 수요 시장도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ESG 테마. 투자도 ESG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를 선도하는 게 바로 2차 전지죠. 그 다음에 K배터리 경쟁력. SK 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 같은 배터리셀 업체부터 이들의 납품받는 소재 업체들, 그 다음에 이들이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장비를 대주는 장비 업체들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테마가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메가 트렌드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쉽게 말해서 주유소보다 충전소가 더 많아진다. 그때 그게 바로 메가 트렌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연기관차가 도로에 거의 없고 전기차만 다닐 때. 그래서 지금 주유소들이 기름 냄새로 가득한 주유소들이 기름 냄새를 빼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주유소 안에 전기차 충전소를 짓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데들은 SK에너지와 같이 서울시가 SK에너지와 같이 SK에너지 주유소 안에 충전소를 설비할 공간이 있는 주유소는 모두 다 충전소를 설치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도 마찬가지고 현대오일뱅크도 마찬가지고요. 주유소가 살아남기 위해서 전기차 충전소, 연료전지 충전소를 넣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떠나서 주유소가 거의 다 사라지고 전기차 충전소만 남게 되는 그때가 바로 메가 트렌드다.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2차 전지 테마는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일 먼저. 그래서 지금 투자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네. 이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제가 전달해 드렸고요. 이제 좀 천천히 차근차근 좀 저랑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5분 동안. 딱 30분 할 거니까요. 이제 확실한 테마를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테마 투자를 할 때는. 근데
일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파워풀하고요. 내가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2차 전지 테마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 투자 테마입니다. 혁신 테마. 왜냐? 이미 우리들은 2차 전지에 둘러싸여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찾는 거, 스마트폰이죠. 두 번째는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시계 확인하고, 뭐 웨어러블 워치 차고, 뭐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출근하시죠. 또 몇몇 분들은 이제 전기차 타고 가시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너지 저장 장치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에너지 저장 장치는 말 그대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죠. 그래서 세계 각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풍력과 태양광은 우리가 원할 때 전력을 생산하기 어렵죠. 그래서 풍력과 태양광이 센 때 전력을 많이 생산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넣어 놓는 겁니다. 이거의 전력원이 또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ESS 보급도 늘어날 거고, 그 안에 있는 2차 전지 수요도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차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전력 효율화를 도시 단위로 꾀하는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 여기에 핵심이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당연히 ESS가 또 핵심이고요. 당연히 그러면 2차 전지가 핵심이 되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미 우리는 2차 전지에 둘러싸여 있는 삶을 살고 있고, 향후에도 꽤 오랜 기간 동안 2차 전지 세상 속에서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테마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꼭 갖고 가셔야 되는 테마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간략하게 저희 타이거 ETF가 2차 전지 ETF를 3개를 라인업을 했어요. 그럼 3개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3개를 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2차 전지 ETF 3종의 순자산 총액이 벌써 2조 1,900억이 늘었습니다. 2조 1,900억을 돌파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돌파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2차 전지의 성장성은 이미 확인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거고요. 다만 2차 전지 ETF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3가지 ETF를 시장에 공급을 하는 거죠. 다 특성이 다르고, 특성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타이거 2차 전지 테마가 왼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타이거 2차 전지 테마입니다. 이 ETF가 가장 먼저 설정됐고요. 3개 중에서는 지금 현재 순자산 총액이 한 7,500억 정도 됩니다. 이 ETF는 특징이 2차 전지 산업 전반에 분산 투자하는 ETF예요. 그래서 배터리 셀 회사, 소재 업체, 장비 업체, 이 3가지 카테고리에 분산 투자하고 있는 ETF다. 그래서 국내 2차 전지 산업 전반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게 타이거 KRX 2차 전지 K뉴딜 ETF가 있습니다. 2차 전지 테마 투자는 똑같은데 이 ETF는 조금 압축해서 투자를 합니다. 어디에 투자하냐면 배터리 셀과 이 배터리 셀에 소재를 납품하는 소재 업체들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요. 그래서 다들 잘 아시는 LG화학, 삼성 SDI,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에 25%씩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 25%는 핵심 소재 업체들의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2차 전지 테마 탑 10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8,500억 정도 순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테마는 비단 국내에만 국한된 테마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테마이기 때문에 국외로 눈을 돌릴 필요도 있어요. 한국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까운 나라 중국에 눈을 돌린다. 중국도 굉장히 고성장이 기대되는 전기차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티브 ETF도 런칭을 했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 상장이 됐는데 한 2달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한 6천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국 전기차 시장도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 ETF는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이 밑에 딸려 있는 전기차 부품, 그다음 배터리 밑에 딸려 있는 소재 장비 업체에 골고루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ETF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실제로 중국
중국 2차 전지 테마 기업에 직접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CATL 같은 종목들은 괜히 못 삽니다. 이런 것들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ETF를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 세 가지 ETF를 좀 더 잘 활용하려면 2차 전지 산업을 좀 알면 좋아요. 그래서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급과 수요로 나눠지고요. 공급 쪽에는 이제 장비, 소재, 배터리 셀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배터리 셀은 말 그대로 배터리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재는 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 케미칼,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이죠.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것들 제공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다음 장비는 이제 이런 배터리 셀을 만들거나 여기 들어가는 소재를 만들 때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 장비를 제공하는 생산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공급 측면에는 그러니까 즉 배터리를 공급하는 그 공급 측면은 세 가지로 나누고요. 수요는 뭐 다 되게 많습니다. 뭐 배터리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모든 회사들이 수요처가 되는 거고요. 뭐 완성차 업체도 있고, 뭐 스마트폰 제조사도 있고, 뭐 ESS 제조사도 되겠죠. 뭐 테슬라, 뭐 폭스바겐, 뭐 애플 같은 회사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2차 전지 밸류 체인이 형성되어 있고 계속 선순환을 하면서 산업이 확장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확장되는 거다. 그래서 이 확장되는 수혜를 이제 타이거 ETF 3종으로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커지는 거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깝죠. 네, 그래서 2차 전지가 테마를 넘어 메가 트렌드로 가고 있고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테마형 ETF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근데 왜 관심을 갖고 계시냐면 수익률이 좋기 때문이에요. 일단 먼저. 수익률이 안 좋으면 아무리 장기 투자할 때 좋다고 얘기해도 아무도 안 하시겠죠. 일단 수익률이 혁신 테마 단계에서 메가 트렌드로 이동하는 단계에서 퀀텀 점프를 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인상적인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제가 인덱스에서 테마틱 인사이트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고 제가 영어로 써놨고요. 왜 해야 되냐면 테마 투자를 성과 때문이에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2018년 1월부터 지금 그래프처럼 2018년 1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해서 만약에 나는 그냥 인덱스 코스피가 좋아서 그냥 굉장히 많은 분산을 해서 코스피 인덱스 한국 증시에 베팅하고 싶어. 그래서 코스피에 투자한 사람과 나는 코스피도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혁신 테마 이게 더 메가 트렌드로 발전할 수 있을 혁신 테마에 투자하고 싶어 라고 했던 사람들의 수익률 차이가 바로 이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다가 이제 확 벌어지게 되죠. 이 혁신 테마가 그만큼 메가 트렌드로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고 있는 국면에 이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끝에 오늘날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2월 5일 기준으로 성과가 많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인덱스 투자가 더 이상 현명한 투자는 아니다. 누구보다 빨리 먼저 테마를 찾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게 결국에는 좋은 수익률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것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제가 왜 테마형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아주 많이 보여드리는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테마, 오케이. 이게 과연 메가 트렌드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장 확대. 2차 전지를 필요로 하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돼야 당연히 2차 전지 산업이 계속 커지겠죠. 대표적으로 전기차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죠. 더 커질 거고요. 침투율이 지금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연기관차 침투율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글로벌 경쟁력. 아무리 전기차 테마가 좋아도 저희가 투자하는 국내 2차 전지 테마 기업들의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2차 전지 테마는 이것조차 만족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굉장히 큰 틀에서 투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거를 한마디로 ESG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히는 환경, 그다음에 뭐 거버넌스, 뭐 소셜 이런 걸 따져서 기업 가치를 재평가해서 투자의 척도로 좀 바꾸자라는 건데, 이걸 지금 리딩하고 있는 게 친환경, 앞에 있는 이거든요. 환경. 이걸 또 견인하는 게 바로 2차 전지죠.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메가 트렌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 2차 전지 ETF를 3개나 출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테마, 이제 먼저 첫 번째 요인, 전기차 시장이 과연 얼마나 커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이 그래프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 현황이에요. 2020년도에 300만 대가 팔렸죠. 2021년도에는 500만 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1000만 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 IT 플랫폼, 뉴스에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애플카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IT 플랫폼 회사들이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죠. 그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 있고 배터리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예상이고요.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는데, 이거를 주요 국가, 주요 대륙별로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적으로 전기차, 그러니까 중국은 신에너지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에너지차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보조금도 주고 있고요. 보조금 지급도 연장을 했고요. 그래서 전기차 2020년도에 실제로 전기차가 중국에서 한 110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2025년도에는 5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단일 국가로서는 굉장히 큰 시장이다. 그래서 주요 전기차 브랜드들이 다 들어가서 전기차를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제일 선도적으로 들어가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는,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 중에서 테슬라를 들 수 있겠죠. 중국도 계속적으로 2035년까지 수소차 100만 대 확대도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목표들이 있어서 중국 내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35년도에는 순수 내연기관차는 중국에서 다니지 못해요. 전면 퇴출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유럽은 대륙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유럽 대륙은 작년부터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180만 대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유럽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잘 만드는 회사들이 유럽에 많잖아요. 근데 이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전기차를 출시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테슬라만 유일하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썼었는데,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은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뼈대를 그대로 가져와서 전기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 때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가 어려웠는데, 드디어 올해부터 2021년부터 주요 유럽의 완성차 브랜드들이 전기차 플랫폼,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호재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유럽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예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기존의 트럼프 정부 때는 전기차 시장에서 약간은 소외됐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정책적으로 기존 연료화학, 기존의 파슬 퓨얼 에너지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건 정책적 선택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에서 약간은 빛을 잘 못 봤지만, 바이든이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서 화려한 복귀를 선언했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그 연비 규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 다시 복귀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지금 굉장히 타이트한 연비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이거를 안 지키고 좀 연비 규제를 느슨하게 만들어줬죠. 근데 그걸 다시 백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주 혹은 미국 전역이 이제 캘리포니아 연비 규제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당연히 전기차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미국 전체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이유가 연비 규제가 너무 타이트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미국 전역으로 확대가 되면 당연히 전기차 수요가 많이 늘겠죠.
대신에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또 얘기했던 게 메이드 인 USA 제품에 좀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최근에. 그래서 전기차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미국 전기차에 보조금이 좀 더 세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높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래서 미국향 자동차 회사 배터리를 많이 만드는 회사들이 배터리 셀 회사 중에선 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LG화학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미 GM가 미국에서 공장을 만들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공장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오하이오나 미시건에 이제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여기서 만든 공장은 GM과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GM 차에 들어가겠죠, 많이. 그래서 미국 시장에 다시 화려하게 복귀하는데 LG화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도 이제 다시 화려하게 복귀해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 미국도 굉장히 큰 잠재 시장이다.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리딩하는 회사죠. 당연히 연간 판매량이나 분기별 판매 추이 다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2021년도에는 새로운 국가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중국 상해에 공장을 설치했고요. 그 공장의 캐파를 늘릴 예정이고요. 그다음 텍사스에도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독일 베를린에 건설 중인 공장은 2021년이죠. 올해 내에서 이제 테슬라 모델을 생산할 예정이고, 이제 인도 같은 신시장을 진입을 할 건데, 여기에 기존 차를 갖고 수출을 할 거냐, 아니면 인도에 공장을 건설할 거냐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캐파가 늘어나면서 더욱더 많은 전기차를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들의 차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많은 현대인들이 차 안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거든요. 그 안에서 뭐 이것저것 인터넷도 하고 다양한 서비스나 재화를 소비하겠죠. 그러면 테슬라가 일종의 자동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CPU가 되기도 합니다. 그 안에 이제 다양한 회사들의 서비스와 뭐 기능, 앱들을 설치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테슬라 모빌리티 플랫폼에 고객들이 이만큼 있으니 너네들이 이 고객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려면 우리 테슬라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유료화해서 한번 태핑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월 9달러를 내면서 그걸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능성을 한번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테슬라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기차 진영에서 테슬라가 있다면 넌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워낙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 전통차 브랜드들이 이제 넌 테슬라라고 해서 따라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주목해야 할 만한 회사가 바로 국내 회사죠. 현대기아차. 2018년에 9위, 2019년에 7위,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전기차 판매량 글로벌리 4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현대는 이제 현대차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공략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현대기아차도 전기차 시장에서는 글로벌 플레이어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그런 뉴스도 잘 챙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도요타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전액을 이제 고체로 만드는 전고체 전지 특허도 갖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걸 활용해서 역전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가가 더 내려가게 되면 경쟁력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대기아차나 LG화학, 삼성 SDI도 전고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특허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래를 위한 혁신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IT 플랫폼 업체, 애플 같은 회사들이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율주행과 전기차를 활용해서 일반인들의 통근 시간 혹은 이동 시간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걸 사서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그래서 자율주행과 전기차 시장에 들어올 거고, 그 동력원은 바로 2차 전지다.
그래서 2차 전지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이죠. 메가 트렌드로 갈 수 있는 두 번째 요인, K배터리 3사,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LG화학, 그다음에 삼성 SDI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기업별로 배터리 셀 3사의 체크 포인트를 저희가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테슬라 내 배터리 점유율이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중국 내에 판매되는 테슬라는 CATL 배터리도 들어가지만 LG화학 배터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델 3와 모델 Y에 LG화학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테슬라 점유율이 높아지면 LG화학 배터리의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으로 인한 디스카운트가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됐는데 이제 회복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왜냐? LG화학은 이미 매출액 부분에서 CATL과 비슷한 규모 혹은 그 이상의 매출액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CATL의 기업 가치 수준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상승 여지가 잔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려하게 귀환한 미국 시장에서 LG화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당연히 유럽향 배터리도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중심의 성장에서 또 LG화학의 강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런 것들을 체크 포인트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내 배터리 점유율 확대.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원통형 전지를 공급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ESS 원통형 전지를 많이 공급하고 있어요. 삼성 SDI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국가들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늘리면 당연히 ESS 수요가 늘고, 삼성 SDI가 공급하는 ESS 원통형 전지 고성장이 당연히 기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삼성 SDI는 2027년에 전고체 전지 상업화 목표를 이제 천명을 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전해액이 고체로 되어 있어서 좀 더 안전한 전지죠. 그래서 미래를 위한 그런 새로운 기술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잠깐 볼게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일단 배터리 2021년 2차 전지 적자 규모 축소 전망. 그래서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캐파가 굉장히 작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억울한 디스카운트를 좀 많이 받았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밑에 있듯이 배터리 캐파를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최근에는 헝가리 3 공장, 헝가리의 세 번째 공장이죠. 투자 확정 지었고, 2021년 1분기에는 중국에도 두 군데 공장을 가동 예정이고, 2022년에는 헝가리 2공장에서 또 배터리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캐파를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그래서 캐파가 적었던, 얘네 배터리 많이 생산 못해 라고 했던 그런 불명예를 좀 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석유화학 부분은 적자가 났지만 배터리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이익을 낼 거라서 상승폭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2020년도에는 한 1.6조,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한 3조대 후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매출의 2배 정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배터리 셀 3사의 그런 체크 포인트를 저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좋은 회사들이죠. 글로벌 경쟁력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2차 전지 테마가 장기적으로 메가 트렌드로 갈 때까지의 그런 견인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포인트가 이제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ESG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이제 환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 상위 10대 글로벌 리스크가 대부분이 다 환경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계 각국은 이제 탄소 중립 넷제로 경제를 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넷제로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죠. 많은 예산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차 전지에는 그럼 ESG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환경, 아까 중요한 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환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ESG의 이 테마를 주요 국가들은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시키는 걸로
가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주요 국가를 보시면 영국부터 해서 뭐 밑에 캐나다까지 해서 주로 2030에서 40년 사이에 화석연료 내연기관차 차량 판매 금지라든가 뭐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뭐 시내에 못 다니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할 경우에 당연히 내연기관차 수요는 줄고 전기차는 늘어나겠죠. 그럼 당연히 배터리의 수요는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ESG 트렌드가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 상품 개요인데요. 세 가지 ETF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2차 전지 ETF 타이거 2000의 테마 ETF고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산업 전반에 투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2차 전지 생태 개발 투자 비중 보시면 배터리 셀 30% 정도, 그다음에 핵심 소재 58%, 기타 소재 20%, 그다음에 장비에 한 5% 정도 투자하고 있어요. 정말 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별 비중도 봐도 대형주부터 해서 중형주, 소형주, 코스닥까지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K뉴딜 ETF, 2차 전지 K뉴딜, 이거는 명확합니다. 배터리 셀 3개에 75, 나머지 25는 핵심 소재에 다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배터리 셀 회사랑 핵심 소재 업체에만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배터리 셀의 76%, 핵심 소재 22%, 그 끝입니다. 그럼 당연히 대형주가 88%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마지막으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를 보시면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전반에 투자하고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배터리 셀 43%, 그다음에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26%, 그다음에 기타 소재, 그다음에 전기차 부품 25%, 그다음에 장비 회사 2%. 그래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전반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ETF 활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잠깐 중간중간 말씀드렸는데 지금 타이거 KLX 2차 전지 K뉴딜은 핵심 집중 투자입니다. 핵심 집중 투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배터리 셀, 소재, 그 소재 안에서도 핵심 소재. 그래서 배터리 셀과 핵심 소재 부품 기업들의 즉각적인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면 좀 압축해서 난 핵심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KLX 2차 전지 K뉴딜 하시면 되고요. 나는 2차 전지 테마 메가 트렌드 갈 거야. 장비 업체도 뜰 거야. 전반적으로 선순환 일어나면서 2차 전지 산업이 전반적으로 커질 거야. 분산해서 투자할 거야. 그러면 위에 있는 산업분산 투자형이죠.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투자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목표했던 그런 뷰에 맞게 이 2차 전지 ETF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중국도 보고 싶어. 중국도 단일 국가로서는 최대 전기차 시장이야. 난 중국도 가져갈래, 포트에. 그러면 차이나 전기차,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락티브 ETF까지 가져가시면 거의 아시아 쪽에서는 완벽한 전기차 ETF를 포트폴리오를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스크 관리 및 투자 위험은 이렇게 뭐 투자 원본 위험, 추적 오차 위험, 상장 폐지 위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매수하실 때 투자 설명서 꼭 확인하셔서 더 많은 위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분 조금 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 포인트는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2차 전지는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혁신 테마다. 그래서 먼저 투자하는 게 중요하고 메가 트렌드까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2차 전지 ETF 3종, 타이거 ETF 3종을 통해서 메가 트렌드까지 잘 투자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웹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봐주시고 30분 이상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